네, 최근에 우리 주식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종목, 가장 핫한 종목을 찾아보려면 단연 카카오를 뺄 수가 없을 겁니다. 바로 이 카카오가 지난 10일 손해보험업 예비 인가를 받으면서 한쪽에서는 굉장한 기대가 커지고 또 다른 한쪽, 즉 손해보험업계에서는 긴장을 하는 그런 양상입니다. 오늘 카카오의 손해보험업 진출에 대해서 향후 파장과 그 영향력이 그리고 어떤 기업들의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문가 모시고 같이 진단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신한금융투자의 임희연 연구원을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제가 소개를 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카카오가 워낙 많이 올라가지고 좀 부담이 굉장히 큰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카카오페이에서 또 이제 손해보험업에 진출한다는 내용까지 시작을 했습니다. 한번 이 부분, 아까 제가 길게 말했습니다만 카카오가 만일에 손해보험 들어간다면 그 파장이라든가 영향이 어떻게 되는가 전반적으로 한번 진단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 6월 그 초쯤 해서 금융위에서 카카오에게 카카오 가칭으로 이제 카카오 손해보험에게 그렇죠. 예. 네, 디지털 손해보험업에 대한 예비 인가를 주었습니다. 네. 여기에서 사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는 내용은 굉장히 제한적이지만 네. 현재 카카오 손해보험에서는 앞으로 이제 상품이라던가 혹은 이제 뭐 소비자 보호라던가 혹은 어떠한 이제 그 영업 방향에 대해서 아주 이제 간략하게 해당 보도 자료를 통해서 좀 지금 발표를 한 상황인데요. 현재 지금 알려진 바로만 일단 말씀을 드린다면은 카카오 손해보험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 미니 보험이라고 하는 소액 보험들 있지 않습니까? 좀 이제 예를 들면 뭐 그 여행자 보험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뭐 단기간에 네, 뭐 맞습니다. 보름이다 이렇게 하는 거. 예, 네, 예. 굉장히 짧고 이제 예. 좀 이제 그 소액의 그런 이제 미니 보험들을 아. 중심으로 지금 영업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이 이외에도 조금 지금 보험사들이 판매하고 있지 않는 뭐 DIY 보험이라고 하는 예를 들면 이제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보험 상품을 구성을 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이제 보험 상품도 출시를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첨언을 드리자면은 네. 초창기에는 이 그 소액 미니 보험을 중심으로 영업을 시작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일반적인 보험사들이 다들 판매하고 있는 자동차 보험이라던가 장기 보험, 이제 건강 보험이죠. 네. 이런 쪽까지 좀 이제 그 영업 범위를 넓혀가지 않을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카카오가 이제 가칭 카카오 손해보험이죠. 카카오 손보가 딱 나오니까 가장 긴장하는 것이 어디겠어요? 바로 손해보험 업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카카오뱅크가 우리가 처음에 볼 때 2, 3년 전에는 그거 되겠어 그랬는데 지금 웬걸 시총 면에서는 오히려 KB라든가 신한지주에 못지않은 그런 대형적으로 올랐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면 이제 보험은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기존의 선보사들 그리고 경쟁력을 어떻게 봐야 될지 한번 소개 네. 부탁드립니다. 사실 그 말씀하신 카카오뱅크 쪽을 네.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이제 은행 담당자는 아니지만 조금 이제 그 팩트만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현재 알려진 바로는 그 카카오 그 뱅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 가계대출 규모가 그 웬만한 그 지방은행들 뭐 예를 들면 이제 경남은행이라던가 부산은행, 대구은행 이런 이제 그 지방은행들 대비해서도 규모가 이미 더 큰 상황입니다. 굉장히 안정적으로 지금 시장에 안착을 한 상황인데요. 네. 사실 저는 그 손해보험 쪽에서도 조금 유사한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로 보고는 있는데요. 네. 일단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시장에 좀 좀 더 이제 그 대다수의 의견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네. 사실 시장에서는 은행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이자 마진을 그 기반으로 이익을 그 벌어들이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이제 그 비즈니스 차원에서는 조금 더 간편하고 쉽기 때문에 성공하기에는 좋았지만 사실 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 예상 경험률이라던가 기존의 이제 데이터들을 가지고 보험료를 산출을 하고 보험금을 지급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상대적으로 뭐 지금 카카오가 가져갈 수 있는 경쟁력은 굉장히 빈약하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이제 다르게 말씀을 드리는 게 오히려 지금 카카오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팔았었던 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그 과도한 그 보험금 지급이 이제 좀 덜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제가 생각했었을 때 카카오 손해보험의 경쟁력은 일반적으로 그 보험사들이 판매하는 상품 쪽에서의 경쟁력보다도 앞으로는 이제 그 플랫폼으로서 간편 청구 시스템 차원에서 있지 않을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그 부분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제 방금 소개해 주신 대로 카카오뱅크가 지금 지방은행에 그 대출 금액을 또 초과했단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또 한 가지 보는 게 뭐냐면 지금 손보사들이 작년에 코로나19로 해서 피해는 봤는데 주가 수준 면입니다. 주가가 아직 그 작년 연초 수준을 회복 못한 게 꽤 많아요. 맞습니다. 근데 가뜩이나 또 카카오 손보까지 들어와 버리면은 더 영향 주는 것 아닌가. 뭐 예컨대 지금 뭐 하나손해보험이라든가 삼성화재라든가 등등등 이런 보험주들 특히 생명은 그렇다 치고 손보사들이 아직도 주가 회복 못했는데 여기에 카카오까지 오면은 손보사 영향이 나빠지는 것 아니냐 이걸 걱정 많이 하시거든요. 이 맞습니다.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지금 단기적으로 우려하실 바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는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까지는 예비 인허가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본 허가가 나와야 되거든요. 네. 6개월 안에 지금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허가가 나오더라도 본격적으로 지금 카카오 손해보험이 영업을 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 시기는 사실 올해 말보다는 내년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까지는 그 시간적인 여유는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고 네. 추가적으로 여기서 이제 카카오 손해보험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카카오뱅크만큼 시장에 안착할 수 있느냐가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거는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 일반 보험들, 예, 그 예. 소액 미니 보험들 같은 경우에는 네. 아무래도 그 시장 자체가 작습니다. 그렇죠. 전체 보험료 중에서 지금 이 일반 보험이라고 하는 이 소액 미니 보험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무리 커봤자 1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에서 지금 카카오 손해보험이 크게 경쟁력을 사업 초창기에 가져가기에는 분명히 무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손해보험사들이 오히려 코로나 그 19로 인한 이제 그 효과로 사람들이 마스크를 잘 쓰고 건강 관리를 잘하면서 오히려 건강하고 병원에 이제 그 보험금 청구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네. 실적 개선 차원에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접근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야, 그거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참 불편한 것도 많았습니다만 뭐 일각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감기 환자가 그만큼 줄어들었다 그래요. 마스크를 쓰니까. 맞습니다. 호흡기 환자도 줄어들고요. 네. 그 영향이 또 우리 손보까지 같이 영향을 주는군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보험주들 주가 움직일 때 제일 크게 영향 주는 게 또 금리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2주 전부터 미국 FRB에서는 이제 테이퍼링 다시 말해서 긴축을 점차 시작하겠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게다가 이제 우리 한국은행에서 이주열 총재께서는 이제 금년 안에 금리 인상을 거의 뭐 확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금리 인상과 손해보험주의 주가 연관성. 이건 사실 이제 보험주가 대표적인 금리 상승의 수혜주로 많이 이제 말씀을 드리기는 합니다만 네. 사실 이거는 생명보험에 조금 더 이제 국한되는 이야기이고 그렇죠. 예.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험 영업이라고 하는 네. 이제 보험료를 얼마나 수취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보험금을 얼마를 지급을 하는지 예. 여기에 조금 더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네. 보험사들이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그 채권 쪽 비중이 높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은 이에 따른 이제 기대 수익률이 개선이 되는 부분이 중장기적으로 좀 이제 그 긍정적이라고 보실 수는 있겠지만 네. 이게 주가랑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라고 보시기에는 아직까지는 무리는 있습니다. 네. 그렇겠군요. 아무래도 생명보험처럼 자산 운용이 좀 더 적극적인 곳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 긍정적이긴 하지만 뭐 어떤 손익을 크게 개선하는 것은 아직은 아니라고 보이네요. 네. 자, 그다음에 최근에 저는 굉장히 생소한 그런 단어입니다. 한번 제가 정확히 읽고 말씀드릴게요. IFRSI 17. IFRS 17을 2023년도부터 전면 실행을 한다 그래요. 보험업계에서. 근데 이 IFRS 17이 뭐고 과연 이 제도 시행하면은 손보사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건가요? 네, IFRS 17이라고 하는 이 제도는요. 네. 보험 회사들이 현재 회계 기준상으로는 부채를 원가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시가로 평가를 하자라는 게 이제 골자입니다.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뒤에 말씀. 네.
현재 원가로 평가를 하고 있는 네. 보험 부채를 네. 이제는 시가로 평가를 하자는 겁니다. 아, 네, 이게 조금 이제 뭐 그냥 뭐 말로 이제 하면은 쉽기는 한데 네네. 조금 개념을 이제 그 이해를 조금 이제 그 정립을 하기 위해서 예, 조금 더 예. 설명을 드린다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보험 부채를 원가로 평가를 한다는 것은 보험을 이제 가입하는 시점에 사실상 보험사는 미래에 지급할 보험금의 이제 현재 가치를 부채로 인식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 현재 가치를 산정할 때 가장 중요한 변수는 할인율, 즉 금리인데 네. 이 금리를 가입 시점의 그 금리를 그대로 가지고 할인율로 적용을 해서 예. 보험 만기 시점까지 끌고 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1991년도에 뭐 종신보험을 가입을 했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 예. 이 그 보험이 현재 보험 회사에 어떻게 지금 부채로 평가가 되고 있냐면은 네. 91년도 가입 당시의 금리로 평가가 되고 있는 거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과대 할인되어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네. IFRS 17이 적용이 되면은 네. 이러한 할인율을 이제는 지금의 할인율 현실화시키는 기준으로 거죠. 네, 현실화시키게 되면은 네. 현재로서는 과대 계상되어 있는 이 부채들이 네. 조금 이제 더 할인율이 줄어들면서 그러겠죠. 늘어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이에 따라서 자본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이제 개연성이 존재합니다. 네. 현재 2023년에 이거는 도입 예정인 그런 내용인 거고요. 네. 조금 이제 그 결론만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로 인해서 보험사들의 이제 그 자본이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그로 인해서 자본 잠식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고요. 네. 그리고 이 시점에서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은 이제 보험 부채의 구분도 바뀌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CSM과 벨이라고 하는 이제 주요 부채들로 나누게 되는데 네. 결국에는 이 보험 부채가 앞으로 미래 이익이 예상이 되는 계약들이냐 네. 혹은 손실이 예상이 되는 미래 현금 유출이 예상되는 계약들이냐 이걸로 이제 나누게 되는데요. 네. 현재 보험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 미래 예상 그 현금 흐름이 예상이 되는 CSM이라고 하는 그 플러스 부채들의 규모가 지금 크기 때문에 오히려 이익 레벨은 조금 올라가는 그런 쪽으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크게 우려할 부분이 아니네요. 네, 그동안 우려는 굉장히 컸지만 그러니까요. 지금은 대부분 해소 국면에 지금 진입했다 정도로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손해보험주 가지고 계신 분들 너무 큰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IFRS 17. 제가 처음에 이제 17을 몰라서 17이라 그랬는데 네. IFRS 17 그렇게 염려하지 않으시고 현실화시키는 과정이다. 오히려 긍정적인 요인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네. 자, 이제 서서히 마지막 부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질문 더 드릴 건데요. 첫 번째, 그러면 손해보험이라든가 생명보험 가지고 계신 분들이 금년 하반기, 내일부터죠. 어떤 이슈에 관심을 가지셔야지만이 올 하반기 보험업 투자에 성공할 수 있겠다. 우리 연구원님 보실 때 이런 팩트는 꼭 챙겨 보셔야 된다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는 보험 업종을 보실 때에는 뭐 네. 손해보험하고 생명보험 무조건 나눠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야죠. 현재 저는 이제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주가 상승의 가장 대표적인 트리거 요인은 결국에 실손 보험료를 얼마나 인상을 할 수 있느냐라고 보고 있거든요. 결국에 이제 보험사들의 외형 성장도 일반적인 제조업하고 동일하게 P 곱하기 Q라고 놓고 보았을 때 그렇죠. 예. P 결국에 이제 보험료가 올라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얼마나 지금 더 상승 여력이 있는지 이 부분을 이제 체크를 하셔야 하실 것이고요. 네. 이 이외에도 주요 보험 영업 지표라고 하는 손해율 그리고 사업 비율 받은 이제 보험료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보험금을 지급하는지 네. 그리고 판관비를 얼마나 쓰는지 이러한 지표들도 조금 이제 모니터링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현재 보험료 인상률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말에 그래도 작년하고 유사한 수준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네. 실손 보험료 기준으로는 작년에 한 13% 정도 인상을 했는데 올해 말에도 좀 유사한 정도로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보험 영업 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동안에 이제 뭐 그 주가가 굉장히 많이 이제 빠졌는데 네. 이 이유는 사실 지금 보험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 수혜주입니다. 왜냐하면 건강 관리를 잘 하니까 그렇죠. 보험금이 줄어들어서요. 네. 그럼에도 맞습니다. 불구하고 주가가 빠진 이유는 이게 다시 코로나가 종식이 되었을 때에 네. 손해율이 다시 상승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보험사들의 수익성이 악화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인데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보험료가 늘어나는 속도가 보험금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더 빠르기 때문에 현재 그 실적 측면에서는 네. 우려하실 만한 부분은 크지 않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생명보험 네, 이어서 말씀드릴까요? 네네, 말씀해 주십시오.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는 네. 아무래도 이제 금리랑 제도적인 측면을 보셔야 되시는데 금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 원래 저희 하우스뷰는
지금 올해 기준금리는 원래 이제 플랫하게 보는 거였는데요. 네. 현재 저희가 채권이 지금 공석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이게 뷰가 업데이트가 되지는 않았는데 예. 조금 이제 그냥 그 기준금리를 제외하고 시장금리만 말씀을 드린다면은 현재 저희가 그 단기금리가 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러한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4분기 연말로 갈수록 금리 상승 압력이 조금 더 이제 극대화되면서 아무래도 추경 이슈도 있고 수급 이슈도 있기 때문에 약간 이러한 부분들이 금리 상승 압력을 자극하게 되면은 이때 이제 생명보험 좋지 않을까 보고 있고 네. 결국에는 3분기는 손해보험, 4분기는 생명보험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제 우리 시청자들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 있는 시간입니다. 자, 3분기의 손해보험, 4분기의 생명보험 중에서 어떤 종목 관심 가져야 됩니까? 네, 손해보험 중에서는 메리츠 화재를 현재 관심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그 생명보험에서는 뭐 삼성생명을 탑픽으로 말씀드리고 네. 관심주로 하나생명 그리고 동양생명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그 탑픽 종목들의 간단한 포인트 한번 짚어주시죠. 네, 어쨌든 이제 금리가 상승했었을 때 가장 베타가 높은 업종이 어디냐라고 그렇죠. 했었을 때는 당연히 예. 이제 생명보험이고요. 네. 어차피 저희가 금리 상승을 해칭을 해야 된다면은 더 이상 뭐 보험주는 비워갈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죠. 거기에 이제 현재 이건 약간 수급적인 영향도 있기는 하겠지만 네. 현재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가져갈 수 있는 은행 최대 비중을 이미 다 꽉 채운 지 오래되었죠. 그렇죠. 네, 예, 그렇기 예. 때문에 금리가 올랐었을 때 사실 또 다른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뭐 그런 측면에서는 뭐 하나생명하고 동양생명 좀 네. 이제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실 것 같고 금리 이외에도 펀더멘털과 배당까지 가져가겠다 하신다면은 삼성생명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정말 우리 이미연 연구원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국민연금이 이미 은행주는 다 채웠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리 인상이 나타나기 현실화된다면 분명히 보험주 쪽에 추가 매입이 기대된다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보험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좋은 진단 내려주신 분은 신한금융투자의 임희연 연구원이셨습니다.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